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동방 급락을 했죠. 우리나라만 급락을 했는데, 자,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보자면, 매크로적인 부분으로는 트럼프가 선불로 3,500억을 내놔라. 자, 이런 지금 관세 협상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거 주면은 우리나라 정말로 IMF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환위기 오나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고 또 전체적인 이것도 이제 큰 부분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단기적으로 신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이 양털깎기 필수죠. 우리나라는 필수적으로 양털깎기 한번 제대로 또 진행을 하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털깎기를 한번 심하게 진행을 한 상태다. 자, 그리고 지금 방향을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방향 결정 요인 중에 하나는 환율이죠. 환율 협상 현황.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자, 통화 스와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걸려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게 미국의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다. 이 부분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내년에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 우위 시장이 열리게 된다.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올 겁니다.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 26년이 원년이 되죠. 이런 상황이고, 조선 돈 잘 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산도 돈 잘 벌고 있죠. 바이오도 뭐 괜찮은 편이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동방 급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이 계속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외인하고 기관, 이 공매도들은 신용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을 아주 양털깎이 제대로 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죠. 정기적으로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증시 동방 급등이 나올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소식이 좀 전에 나왔는데, 구윤철 언급 한국 환율 협상, 환율 조작국 이슈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자, 관세 협상 국익 최우선 전제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는 지금 이 트럼프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아군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군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세계 경찰 이런 이미 다 벗어 던졌고, 일단 나만 살겠다. 다른 나라들 최대한도로 이제 이 손해를 많이 보면은 그 이익이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면 최대치로 큰 손해를 보게 하겠다. 그런 정책을 아주 펴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미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다 좀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어쨌거나 지금은 아군 이런 거 없습니다. 아군 이런 거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만 국익 최우선으로 전제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냥 순순히 따라갔다가는 코 끼어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자,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죠.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환율 협상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되었고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이다. 자,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좀 좋은 쪽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후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과 맞물린 한미통화서프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대변인은 관세 문제하고는 연동되는 협의는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환율에 대한 협상이 이번에 진행이 잘 되고,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IMF 뭐 이런 외환위기 오네 만에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은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자, 뭔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발표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냐. 이 부분에서 한국은 환율 조작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했고, 환율 조작국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도 이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환율 협상이 되었다라고 좀 있으면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미 통화 스와프 이 부분도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국익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자,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왜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의심을 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FX 스왑한도 65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이제 이런 한국과 한국인데, 자, 국민연금이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국민연금이라는 아주 큰 손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찰 대상국인데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부분에 또 협상의 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진행을 했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조만간 발표 계기다. 여기서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겁니다. 또 다시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증시 분위기 다시 달려도 되겠구나.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 같이 또 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좀 많이 좀 말이 안 되는 정말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질러 놓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특성상 질러 놓는 거다. 덥석 물어가지고 낚싯밥 던졌는데 물고, 알겠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할 거고,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지 이거 감당이 불가하죠. 지금 환율 지금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1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3,500억 달라 그러면 단기 대외 채무보다도 더 적은 돈을 남기고 다 내놔, 다 미국에 투자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감당이 안 되죠. 절대로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APEC 정상회담이 목표점이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고, 자, 선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계속 만약에 미국이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는 순간 그냥 완전히 코 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IMF가 또 오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공포감을 심어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협상을 진행을 잘 하는 수밖에 없죠.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지금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들고 있다 그러면 현재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의 순위를 매겼을 때 10위 정도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4,500억 달러 들고 있다라는 건 아주 안정적인데 3,500달러를 내줘버리면 그 안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아주 불안정한 국가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공격을 해대면서 경제 공격을 해대면서 단기부채 갚아라 이렇게 해서 못 갚는다 이러면 IMF 구제금융 해버리면 우리나라 한 방에 이제 큰일 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래 순순히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트럼프 정부 반도체 칩 개수 기준으로 전자기기 관세 검토한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동맹국이든 아니면 적국이든 간에 관세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품목 확대, 일본 산업계도 비상이다. 일본이 관세 협상을 좀 이렇게 하전대로 잘 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도 15%, 의약품도 15% 해줬다. 그래서 일본에는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하겠지만 아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잘 했으니까 그 정도 해줄게 라고 한 거고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여기서 관세 때려버릴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100% 관세 예고에 해당 없다. 이유는 해당 없다. 일본도 해당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9,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일본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이게 좀 먹히죠. 지금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이 부분을 맥스치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흔들어 대고 또 좀 진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좀 합리적인 그런 이 조건을 내걸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라는 부분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중요하고 그리고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아직은 협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죠.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 3,500달러를 선불로 내라.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을 잘 해가지고 관세 협상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걸로 예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뭐 한국이 뭐 외환위기 어쩌니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제 음모론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뭐 한국을 이래저래서 잡아먹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다. 그냥 음모론일 뿐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인지 저기 한국이야? 일본이야? 난 몰라. 일단 우리나라에 미국에게 돈을 가장 많이 갖다 주도록 어떤 나라든 간에 다 그냥 쪼아버리겠어.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한국이 뭐 타겟팅 돼가지고 어쩌고 그런 음모론들은 너무 그런 음모론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어느 나라를 타깃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또 인도하고 뭐 이런 몇몇 또 나라들은 지금 우리끼리 어떻게 길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동맹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미국이 지금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타격이 없는 수준으로 이런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이거 아니면은 우리 관세 협상 없어. 만약에 계속 그렇게 트럼프가 나오죠. 그러면 차라리 관세를 때려 맞으면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강점들이 있죠.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은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 안 된다.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을 많이 좀 받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생산 많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레임덕이 올 때까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덜렁 내줘버리면 감당이 불가인데 괜히 내줬다가 돈 다 빼라, 단기부채 돌려달라고 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IMF 구제금융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다시 위기가 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잘됐어, 저 기업들 싹 이제 지분을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 미국이 다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 부분에서 요거는 절충이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면 관세 협상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미국이 필요한 물품들은 알아서 사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관세를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그리고 관세 협상 부분에서 이 3,500달러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되느냐,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위기가 오네 마네,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상당히 이제 겁이 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하는 또 메이저 세력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